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무엇을 알아볼 거냐. 자,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디지털 글레이징의 원리, 또 원리와 한계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계 이제 채색 기법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결국은 자신이 인지하는 색을, 그죠? 자신이 인지하는 색을 그대로 캔버스에 갖다 바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디지털 글레이징에서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자 봐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가져왔는데 모작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원본 사진에 똑같은 그 색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스포이드 이런 거 말고요. 그죠? 자신의 눈으로 직접 색을 골라서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디지털 글레이징의 방법을 쓸 건데요. 이거는 사진을 가져온 거고, 일단은 이걸 위해서 자, 채도를 없애버렸어요. 이 흑백 이미지죠. 디지털 글레이징에서 하는 거는 그 흑백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제 뭐 데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80% 이상 거의 완성된 그 느낌 위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위에다가 여러 가지 옵션을 써서 이제 채색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합성이죠. 저는 합성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버레이도 쓸 수 있고 소프트라이트도 쓸 수 있고 하드라이트도 쓸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좀 선호도가 갈립니다. 저는 소프트라이트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만들었습니다. 근데 색을 넣으면 넣었을 때 오, 들어가죠? 신기하죠? 분명히 채색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색이 들어가요. 그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부톤도 한번 넣어보죠. 근데 이 색을 고르면 이 색이 그대로 안 나와요. 이 속성에 따라서 조금은 변형되어 있는 색이 나오죠. 그죠? 원래 톤과 이 톤은 다릅니다. 밝은 톤이 날아가 버리죠. 그럼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어떤 색을 골라도 그 색이 그대로 안 나오는 데 있습니다. 그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그림 그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크죠.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데 결과물을 떠나서 재미가 없어요. 물론 결과물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글레이징이 단순한 캐릭터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뭐 임시 방편책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방법이 뭐 배경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 과연 쓸 수 있을까 라는 데에서는 되게 의구심을 갖게 되죠. 물론 배경에서도 원톤 그림이죠. 톤이 하나인, 그죠? 그런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겠죠. 뭐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맑은 날이라든가 흐린 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냥 한 톤 그림밖에 못 그려요. 그래서 어떤 특정 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뭐 당장의 결과물을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작업들은 좀 힘들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은
이런 거를 이 레이어를요 여러 개 섞어요. 섞으면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단계에서는 뭐 채도 몇 퍼센트를 넘지 않고 뭐 어떤 단계에서는 명도 몇 퍼센트를 넘지 않고 이렇게 정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수치로 정해지는 순간부터 그건 그림 그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다 수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은 감각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짝퉁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색으로 제가 지금 이제 찍고 있는 건데 사진에 보이는 색으로 찍고 있는 건데 똑같이 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알록달록 해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최악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글레이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또 레이어를 하나 또 올려서 오버레이나 뭐 어떤 방법이든지 아무튼 올려가지고 또 이 위에다가 또 덧칠을 합니다. 그죠? 또 덧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가면서 나중에는 결국 노멀 레이어로 만들어서 정리를 나름 하죠. 이게 이 방법이 신기해 보일 거예요. 신기하죠. 당장에 어떤 채색의 어떤 그 공부를 하지 않고 그죠? 그냥 덩어리 느낌만 낼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처럼 되게 신선하고 충격적인 게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라는 게 그 상식적인 선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채색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 채색 감각이 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림 그리는 방법이 아닌데 어찌 그림 그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재미 부분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그림은 수정하기가 참 골 때립니다. 그죠?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올리는데 그림이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어떤 의견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의 뭐 요구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되게 그 수정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은 수정에 대해서 자유롭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올렸어요. 그죠? 그럼 이 색깔 올린 것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다시 흑백 이미지를 또 만들 겁니까? 아니면 이걸 다시 합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원레이어 작업으로 들어갈 겁니까? 채색 공부를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늘상 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가능하죠. 원레이어로 그냥 원래 했듯이 그냥 올리면 되니까.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채색 공부를 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수정의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눈이 하얘질 겁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겠죠. 머리가 하얘지고. 왜냐? 그거는 내공이 없기 때문에 계속 피해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볼 때나 좀 그렇지 좀 괜찮아 보이지 결국 100% 이미지를 못 만들어내요. 똑같이 못해요. 이거 색감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것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응용 단계로 가버리면 그림이 복잡해지고 뭐 연출이 생기고 뭐 배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수의 군중이 들어간다거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까지나 제외입니다.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레이징을 하더라도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디지털적인 어떤 접근일 수 있으니까요. 하더라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는 것, 그거를 권하고 가르칠 겁니다. 근데 대개는 이거를 어떤 하나의 진리인 마냥 가르치는데,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비겁한 것 같습니다. 전공법을 가르쳐야지 왜 이런 걸 가르치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참 안 가거든요. 그래서 글레이징에 대한 저의 견해와 들어가는 방법론적인 것을 약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이런 글레이징이라는 거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신기해 보일 거예요. 그죠? 이제 직접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흑백 이미지를 만들고, 본인이 흑백 이미지 만들기 어려우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사진을 그냥 가져다가 그냥 쓰세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초반에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딴에는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채색 공부 제대로 안 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 착각에 발목 잡히면 바로 요단강 똥물에 발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효과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결국 전공법적인 채색을 잘 하셔야 한다 하는 거. 그림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볼 줄 아는 만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런 이제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분명히 배포를 할 텐데, 이건 공개니까요. 배포를 할 텐데 이거 보고 아 뭐 저 사람은 뭐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뭐 아니면 뭐 이게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굳이 뭐 전공법 할 거 있어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수준이 그건 겁니다. 자기가 보이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말이 점점 길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블로그나 아니면 뭐 이 포스트가 들어있는 그 카페라든가 그런 데다 리플을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